이번 강좌에는 랩뷰에서 DLL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DLL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함수 팔레트에서 연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래에 보면 라이브러리 앤 실행 파일 카테고리 밑에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노드라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노드를 이용을 해서 DLL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NET이나 아니면 ActiveX로 만들어진 DLL 파일을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NET and ActiveX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래에 보면 각각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NET 어셈블리로 만들어진 DLL 파일이라고 하면 .NET 컨테이너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ActiveX로 되어 있다. 그러면 ActiveX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DLL 파일을 하나 이제 삽입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만든 이제 하나의 컨트롤이 있으면 블록 다이어그램에 보면 함수 팔레트에 연결의 .NET 카테고리 아래 보시면 프로퍼티 노드나 인보크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크 노드를 만약에 쓰시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그 DLL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인보크 노드에서 선언을 해서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이제 DLL 파일을 불러오는 API들을 이용을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엑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레이저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소스를 제어하기 위한 그 솔루션으로 엑슨 OCT control.dla라고 하는 파일을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LL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 DLL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들 중에서 user32.dl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하시게 되면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2 폴더에 DLL 파일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DLL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 모니터를 껐다가 키는 예제 그 코드를 NI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API는 앞서 설명드렸던 함수 팔레트에 보면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노드를 이용을 해서 DLL을 한번 컨트롤하는 걸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NI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예제 코드, 그러니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제 코드 중에서 NI에서 만든 사칙 연산을 위한 DLL 파일이 있어서 이 DLL 파일을 컨스트럭터 노드를 이용해서 DLL을 불러와서 그 DLL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실제로 첫 번째로 엑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DLL 파일을 불러오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바탕화면에 일단 새로 만들기 폴더로 해서 자, DLL 파일 불러오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련된 예제 코드들에 대해서는 이 폴더에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랩뷰를 실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나 띄우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주소 일단 구글 사이트로 가신 다음에 이 구글 사이트에서 자, 엑슨 DLL을 검색하겠습니다. 자, 엑슨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그 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키트에 엑슨 OCT control.dlal을 이용한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랩뷰 2016 버전으로 구현되어 있는 샘플 코드를 하나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 DLL 파일 불러오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관련 코드를 압축을 풀고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제공하고 있는 요 DLL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VI에서 일단 요 파일을 x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방법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도 불러올 수 있고 컨트롤 팔레트 프로퍼티 아니죠 프론트 패널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도 선언을 하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단넷에서 컨스트럭터 노드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탐색을 하신 다음에 요 패스를 잡아주는 거죠. 자, 가져오는 공이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X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DLL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이 밑에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요. 지워버리고 이거 지워버리고요.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했던 DLL 파일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컨스트럭터 노드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탐색해서 바탕화면에 DLL 파일 블록에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됐죠. 그래서 이제 이 DLL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xn oct control이라고 하는 함수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면은 컨스트럭터 노드죠. 그래서 이제 인보크 노드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불러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벨랑 인보크 노드가 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되게 많은 함수들이 있죠. 이 중에서 뭐 connect to OCT 디바이스를 하나 가져오시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생성의 컨트롤로 해서 디바이스 넘버를 이제 컨트롤로 인테저 32bit의 숫자형 컨트롤로 제공을 하면 연결이 되겠고, 연결된 결과는 만약에 있으면 뭐 connected to OCT 불리언 값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이런 코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 컨스트럭터 노드를 이용해서 그 DLL 파일을 불러왔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프론트 패널에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NET and ActiveX의 .NET 컨테이너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서 .NET 컨트롤 삽입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요 xn oct 컨트롤 DLL 선택을 하십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컨트롤이 되거든요. 참조할 수 있는 컨트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구현을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컨스트럭터 노드를 이용해서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게 더 구현하기가 좀 뭐 편한지 이제 본인의 그 코딩 스타일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엑센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DLL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컨스트럭터 노드를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에서 .NET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NI 홈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user 32.dll을 이용한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위에 모니터를 이게 그 오프 시키는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코드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로드를 이용을 해서 유저 32.dll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 중에서 post message a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자로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면 모니터를 끌 수 있고, 이렇게 제공하면 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끄고 키는 거에 대한 인자로는 여기 숫자 2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끄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모니터를 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10초라는 이제 대기 시간이 있고요. 그러면 이 코드 같은 경우 실행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모니터가 꺼지고 10초 후에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지게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예제 코드를 한번 다운 받아 볼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다운 받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DLL 파일을 찾죠. 근데 기본적으로 랩뷰는 그 윈도우 OS가 깔려 있다고 하면 시스템 32 폴더에 있는 DLL을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 32.dll 그 시스템 32 폴더에 이미 유저 32.dll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쪽에 가보면 똑같은 코드죠.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로드를 한번 더블 클릭 해 볼게요.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경로가 나왔고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경로는 안 나오고 DLL 파일만 있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C에 윈도우제 시스템 32에 여기에 유저 32.dll 요렇게 패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카피를 하시고 얘도 자동으로 됐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로드를 쓰면 조금 번거로운 게 뭐냐면 이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함수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직접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포스트 메시지 A라고 하는 거는 인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인자가 필요하고, 리턴도 인테저 32빗 정수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보면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다 선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고, 자, 실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시간이 10초 너무 길기 때문에 3초로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화면이 꺼졌고 3초 후에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 32.dll을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로드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그 DLL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보이는 아이템 라벨 보면 유저 32.dll에 그서 제공한 함수들 중에서 post message a라는 함수를 가져다 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랩뷰를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예제 코드 중에서 이 그 사칙 연산을 위한 calculator.dll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또 쓰는지 불러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찾기를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검색해서 DLL로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calling a private.net assembly.vi가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러면 자,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인풋 2개 받아서 결과를 표시하고 오퍼레이션 모드에 따라서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가 있는 위치에 DLL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보시면은 요 패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신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자, 있죠? 랩 2017이고 examples 폴더 밑에 connectivity에 .net이라는 폴더에 calculator.dll이 있습니다.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쪽 복사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컨스트럭터 노드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캘큘레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인보크 노드를 이용을 해서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표시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예제 코드니까요.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 보죠.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 여기서 캘큘레이터라고 하고요. 자, 저는 이제 좀 전에 엑센사에서 제공하는 DLL을 핸들링한 거하고 유사하게 프론트 패널에서 자, 단넷 컨테이너 하나 불러준 다음에 단넷 컨트롤 삽입으로 하고, 자, 탐색에서 캘큘레이터. 자,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참 이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해서 연결의 단넷에 컨스트럭터 노드를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컨스트럭터 노드로 하면 또 불러와지네요. 그래서 캘큘레이터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자, 얘는 컨스트럭터 노드고 인보크 노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더하기를 하고 싶다. 그럼 add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D 해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컨트롤 스페이스 D 하면은 입출력이 자동으로 다 생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칙 연산을 위한 DLL 파일을 가져와서 더하기를 하는 코드를 짜신 거죠. 이처럼 다른 데서 만들어져 있는 DLL 파일을 랩뷰에서 제공하는 API인 컨스트럭터 노드 또는 단넷 컨테이너나 액티브엑스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노드라는 API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